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항공해운, 이른바 운송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주환 연구위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나는 것이 그 항공사들이 승객은 다 사라졌는데 대신에 의자 뜯어내고 화물로 해가지고 오히려 실적을 냈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이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 감소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는 일단 여객이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화물 쪽 여객기가 이제 뜨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여객기가 안 뜨면서 벨리 스페이스가 사라져서 화물 쪽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운임이 급등했던 측면이 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분기를 피크로 일단 대한항공의 화물 일드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이제 킬로그램당 한 70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2월, 3월 해서 1분기에 이제 더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고요. 화물 일드가 10% 떨어질 때마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이 약 한 2,200억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화물이 더 큰가요, 여기보다? 아닙니다. 원래는 여객이 훨씬 크죠. 컸었죠. 네, 원래는 훨씬 큰데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국제선 여객 매출 1.5조, 화물 매출 1.5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화물 일드가 10%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최근 몰동량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여객은 작년 4분기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뭐 10%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객 쪽에서 이제 1.5조 정도에서 10% 넘으면 1,500억 정도 예. 매출이 이제 애드가 되는데 여객은 이제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변동비가 또 같이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부터 QOQ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좀 빠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경기를 좀 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네네. 뭐 저 리오프닝 되고 해도.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뭐 아직도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남아 있죠. 그 영국,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여기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라도 합병을 불허하면은 이게 그 무산되는 겁니까? 일단 영국은 아니고요. 영국은 이제 필수 승인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EU나 일본, 미국에서 불허가 나오면은 합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어쨌든 영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영국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EU 쪽하고 미국 쪽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장담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회사 측에서 뭐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일단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이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고 화물 일드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에 대한 그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일드의 어떤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주가라는 게 단순히 그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야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아주 꾸준히 살펴봐야겠군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LCC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뭐 요즘 뭐 동남아, 일본 여행객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상당히 뭐 이제 호조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과도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시장의 이제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하고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라는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4분기 실적은 제주항공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진에어는 생각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한 180억 좀 넘는 이제 실적을 시현했고 진에어가 한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는데 일단 1월 달에 인천공항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1월 달 인천공항 월간 제주항공의 그 수송객 수를 보면 4분기 월 평균 대비해서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4분기 월 평균 대비해서 한 8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아직 수정이 다 안 끝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2022년 사업 보고서 제출이 이제 되고 나면 진에어 제주항공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이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까지 누적 적자가 이제 계속 쌓이면서 예. 결손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 사실 법인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살펴볼 때 제주항공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4분기 실적 좋아진 거는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일부 요 노선에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남아가 1월 달에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 일본은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입국자 제재 조치가 좀 해제가 되면서 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중국, 동남아 아직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LCC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 네, 항공주 중에서는 좀 편안한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운주를 볼까요? H&M 그동안 실적 좋았다 그러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밑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을 했었는데 1조 2,580억 정도 약간 조금 미달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생각보다 저희 추정보다 낮을 거라고 봤던 거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그 물동량을 보면 4분기 수송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H&M 4분기 수송량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저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H&M은 수송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시현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앞으로 1분기, 2분기입니다. 지금 뭐 올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작년에 맺어놓은 서비스 컨트랙트 운임이 어느 정도 그 지지를 해주겠지만 2분기 때 올해 운임 연간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실적이 급감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1분기부터 일단 실적은 좀 많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해운주라는 것이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침체면 아무래도 좀 이 해운업도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워낙 그 미주나 유럽 쪽 메인 루트가 미주 노선하고 유럽 노선인데 작년 4분기 뭐 아직 완전히 데이터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물동량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계속 운임이 빠지는 걸 보면 지금 스팟 운임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CFI라는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 1000포인트를 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은 거의 운임이 다 돌아간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익 내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어쨌든 간에 H&M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매각 작업의 속도가 좀 붙을까요? 매각 작업의 어떤 키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체, 전환사채하고 신주식권부 사채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약 1조, 한 2억 주 정도의 전환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1억 9천만 주 이상의 이제 전환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각을 원하는 산업은행이 이런 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명확하게 그 연구체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지분을 매각할 건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수자가 살만한 물건으로 만들어줘야지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다음에 패너션의 경우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셨어요. 그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작년 4분기 BDI가 일단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도 하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넘벌크 쪽에서 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벌크 쪽에서 한 850개 정도의 영업이익 그래서 1,450개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크 쪽에서도 한 900억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넘벌크 컨테이너 탱커 합쳐서 봤을 때 6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탱커 쪽이 40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40%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지금 1분기 BDI가 지금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은 좀 4분기 대비 감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근데
일단 1분기는 워낙 이제 비수기인데다가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브라질 쪽에 이제 그 우기 시즌인데 예. 비가 많이 오면서 철강석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유럽의 그 따뜻한 기온 때문에 석탄 물동량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은 1분기가 바닥이겠지만 업황은 1분기 말부터 돌아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황이 돌아서는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일단 중국 같은 3월 달,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죠? 3월 중국 양회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중국 쪽 중국향 물동량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절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가 남반구 곡물 출하 시즌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곡물, 그레인 같은 것들이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BDI는 반등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 운송주죠. 이 CJ 제한통운 여기는 어떻습니까? 딱 생각하는 정도라고 저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하는 정도 수준의 이익을 지금 내고 있고 관건은 이제 작년에 잃어버렸던 마켓시어를 올해 얼만큼 회복시키느냐가 일단 뭐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통운이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풀피먼트 관련 물동량하고 단가 이게 얼만큼 이제 물량은 늘어나고 단가는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파업 때문에 작년 1분기에 한 11% 정도 볼륨이 이제 감소를 했었고요. 작년 4분기까지 꾸준히 계속 YOY로는 볼륨이 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올해 1분기는 이제 워낙 기저가 낮기 때문에 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풀피먼트 단가가 원래는 5,000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4,000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거기도 이제 좀 경쟁이 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이제 좀 뭐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 타는 이 운송주들 경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